진정한 사랑의 과정은 절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사랑에 이르기까지의 길 역시 순조롭지 않습니다. 그 길에는 보통 실망과 가슴 찢어지는 고통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험 때문에 이후에도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를 치유하고 더 좋은 관계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이들 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도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도 거의 모두가 적어도 한 번쯤은 사랑에 빠졌다가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그 상처를 대하는 방법은 확연히 다릅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방의 거절로 인해 자신이 심판받은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마치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사랑받지 못한 자라는 낙인이 이마에 찍힌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대를 비난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으로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었기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가해자도 똑같은 상처를 잊길 바라는 것뿐이었던 겁니다. 사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에게 최우선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바로 복수입니다. 아마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의 행복과 그의 불행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가 불행해지는 쪽을 택하겠어. 복수는 달콤하다는 말을 만든 사람은 분명 고정 마인드셋을 가졌던 사람일 겁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복수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그들의 사연 역시 비통하기 짝이 없지만 대응 방식은 고정 마인드셋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인간관계에서 버림받은 경험은 이해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비록 깊은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그들은 그 상처로부터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관계와 이별을 통해 나는 소통의 중요성을 진심으로 깨달을 수 있었어. 전에는 사랑만 있으면 뭐든 극복할 수 있다고 여겼는데 지금은 사랑에도 여러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게 잘 맞는지도 배웠어. 모든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어떤 사람과 잘 어울리는지 알려준다는 걸 배웠어. 프랑스에는 완전히 이해하면 다 용서하게 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언제나 그럴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에게 최우선 목표는 용서입니다.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성자는 아니지만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용서하고 잊어야 한다는 걸 알았죠. 그는 내게 상처를 줬지만 과거에 매달려 산다면 내게 남아있는 삶마저 엉망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그냥 그 사람도 잘 되길 빌고 나도 잘 살아보자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성장 마인드셋 덕분에 그들은 자신에게 영원한 낙인이 찍혔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고 자신과 인간관계에 도움이 될 교훈을 얻고자 노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교훈을 바탕으로 미래에 더 나은 경험을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고 포용하는 법도 알게 됐습니다. 마인드셋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 고정 마인드셋은 다음과 같이 총 3가지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자질이 고정돼 있다고 믿는다. 둘째, 당신 파트너의 자질이 고정돼 있다고 믿는다. 셋째, 인간관계의 질이 고정돼 있다고 믿는다. 관계의 질이 고정돼 있다는 건 둘 사이의 관계가 애초부터 좋거나 나쁘기로 결정돼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인연이었거나 또는 인연이 아니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은 위의 3가지 내용들이 모두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 모두가 성장하고 변할 수 있다는 쪽입니다. 반면 고정 마인드셋에서는 즉각적이고 완벽하며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만을 이상적으로 봅니다. 마치 그럴 운명이었다는 것처럼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와 같이 아름다운 결말로 끝맺는 동화를 꿈꾸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관계가 특별하며 운명적이라고 느끼길 원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고정 마인드셋 때문에 인간관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
운명적인 관계가 아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의 첫 번째 문제는 모든 좋은 일들이 자동적으로 발생하길 기대한다는 겁니다. 파트너 간에 서로 도와 문제를 해결하거나 관계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사랑을 통해 마법 같은 일들이 벌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왕자의 키스 한 번에 눈을 뜬 잠자는 숲속의 공주나 왕자를 만나 비참했던 인생을 역전시킨 신데렐라처럼 말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끼리도 처음 만남부터 갑작스레 불꽃이 튀는 일이 발생하지만 그들은 마법을 기대하진 않습니다. 그들은 오래 지속되는 좋은 관계란 필연적인 차이를 극복하려는 부단한 노력에서 비롯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고정 마인드셋에서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은 능력을 가졌다면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결국 인연이라면 모든 일이 자연스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개인의 성취와 마찬가지로 성공에는 노력이 필요 없다는 이런 믿음은 성공적인 인간관계에 꼭 필요한 바로 그것을 앗아가 버립니다. 사랑에 빠지는 데는 큰 노력이 필요 없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토록 많은 관계를 망가뜨려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 사랑에는 노력이 필요 없다는 믿음의 이면에는 사랑하는 사이라면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그러므로 나와 파트너는 서로가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불가능합니다. 서로 소통하는 대신 마음을 읽는 데 집착하는 건 역효과를 낳게 마련입니다. 한 커플이 있었습니다. 남성은 그녀에게 관계를 한 단계 진전시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화음을 잘 맞춰보자는 의미로 우리의 관계가 불균형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읽은 그녀는 그가 자신에 대한 애정이 식었다고 결론짓고 낙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결별을 통보하기 전에 먼저 헤어지자고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커플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화를 했다면 그의 진실된 뜻을 알고 사이가 더욱 좋아졌겠지만 마음만 읽었다면 아마 둘은 헤어졌을 겁니다. 모든 일에 동의한다는 것, 타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자체가 이상하게 여겨지지만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커플은 생각이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 알게 된다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사랑하는 사이에 생각이 같다면 서로 간의 소통도 필요 없을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파트너의 생각을 추측하면 그만이니까요. 아무리 커플이라도 서로의 추측과 기대를 공유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일을 그만두고 내조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내는 여성도 동등한 가장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커플들은 각자의 권리와 의미에 대해 서로가 같은 생각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 빈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편으로서 나는 뭐뭐 할 권리가 있고 내 아내는 뭐뭐 할 의무가 있다. 아내로서 나는 뭐뭐 할 권리가 있고 내 남편은 뭐뭐 할 의무가 있다.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느끼면 파트너는 화를 낼 겁니다. 또한 자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느끼지만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도 격분하게 됩니다. 신혼 남성들 중에는 설거지 따위는 여자들이 하는 일이니 다시는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들이 2년이 지난 후에는 아내가 자신과 잠자리를 하지 않는다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물론 남녀 간의 전통적 역할에 동의하는 커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그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걸 일종의 자격이나 권리라고 여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노력하지 않는 관계는 훌륭한 관계로 발전할 수 없고 불행한 결말만이 있을 뿐입니다. 정확하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일, 또 서로의 희망사항과 신념이 충돌하는 부분을 드러내고 해결하는 일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영원히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했답니다가 보다 정답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문제, 둘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건
인격의 결함이 있다는 뜻이다. 고정 마인드셋에서 발생하는 두 번째 큰 어려움은 둘 사이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뿌리 깊은 결함의 증거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역경 없이는 성취가 불가능한 것처럼 갈등과 문제가 없이는 좋은 관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갈등에 대해 이야기할 때 곧잘 비난을 택합니다. 때로 자기 자신을 탓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파트너를 비난하곤 합니다. 특히 인격적 결함을 탓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파트너의 인격을 비난하게 되면 상대에 대한 분노와 혐오 또한 거세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건 변하지 않는 자질 때문에 비롯된 문제니까 해결할 수 없어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일단 자신의 파트너에게서 결점을 발견하게 되면 점점 파트너를 경멸하고 파트너와 관계 자체에 대해 불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파트너의 불완전함을 알면서도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파트너나 둘 사이의 관계에 있는 문제를 못 본 척 지나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트너가 될 것인가 적이 될 것인가. 고정 마인드셋에서는 한순간 당신 인생의 빛이었던 파트너가 다음 순간 당신의 적이 되어 버립니다. 왜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적으로 만드는 걸까요? 다른 일에서는 실패했을 때 다른 사람을 계속 탓하기가 어렵지만 인간관계에서는 뭔가 잘못됐을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고정 마인드셋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지 않죠. 당신 자신의 영구적인 자질을 탓하거나 아니면 당신 파트너의 자질을 탓하거나 둘 중 하나인 겁니다. 남몰래 누군가에게 비난을 떠넘기고 싶은 유혹을 참기가 어렵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외치고 싶은 심정일 뿐입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에게 용서는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거절이나 이별에 의해 낙인이 찍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파트너를 용서하면서 자기 자신을 더 많이 비난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만약 파트너가 좋은 사람이라면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니까요. 누구도 아닌 내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다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부모가 당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아서 그들이 나쁜 부모라서 당신이 사랑받기에 부족한 사람이라서 고정 마인드셋에서는 이런 추한 질문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기서 탈출할 수 없는 걸까요?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 관계에서 절반은 본인이 하기 나름이라는 걸 깨닫고 행동합니다. 그럼 최소한 전보다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과연 무엇이 거절당할지도 모르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성장하는 쪽을 선택하게 만들까요? 고정 마인드셋에서 처해 있는 사람들은 비난할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잘못이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 편이 훨씬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은 비난을 포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인간관계에서 성장 마인드셋은 비난을 극복하고 문제를 이해하며 함께 해결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고정 마인드셋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문제를 알아봤습니다. 하나는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시 용서보다는 비난을 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마인드셋 단련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거절을 당한 이후에 심판받은 것 같고 괴롭고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이 들었나요? 아니면 비록 상처를 받았지만 용서하고 배우고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얻었나요? 당신의 인간관계에서 있었던 최악의 거절이 어떤 것이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당시의 모든 감정들을 떠올리면서 성장 마인드셋의 관점에서 그 감정들을 바라보도록 노력해보세요. 당신은 그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나요? 혹시 그로부터 당신이 인생에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바라지 않는지 알게 되지는 않았나요? 이후의 인간관계에서 유익한 내용을 배울 수 있었나요? 이제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잘 되길 빌어줄 수 있나요? 거절당해서 입었던 아픔을 이제 묻어둘 수 있나요?
있나요? 당신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연인 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둘이 완벽하게 어울리나요? 의견 불일치도 없고 타협도 없고 노력도 필요 없나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성장 마인드셋을 통해 그 문제들을 바라보도록 하세요.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상호 간의 이해와 친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파트너가 다른 의견을 얘기할 수 있게 하고 주의 깊게 들어주며 배려와 인내를 가지고 함께 논의하세요. 아마 당신은 이로써 더 가까워진 둘의 사이를 발견하고 놀라게 될 겁니다. 당신은 남을 잘 탓하는 사람인가요? 모든 것을 다 파트너의 탓으로만 돌리는 건 관계를 유지하는 데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가상의 대상을 만들어 대신 그를 탓하세요. 물론 그보다 더 좋은 건 스스로에게서 비난의 원인을 찾아 치유하는 것이지요. 남의 실수와 비난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간관계에서 고정 마인드셋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인드셋 단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지난번 영상과 더불어 캐럴 드웩의 마인드셋의 내용을 참고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마인드셋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마음가짐입니다.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단순한 두 가지의 갈림길일 수도 있지만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상반됩니다. 변화란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다고 해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전과는 사뭇 다른 삶, 더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변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변화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변화가 당신에게 필요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부디 성장 마인드셋만은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그럼 어떤 장애에 부딪힐 때마다 그 성장 마인드셋에 의지할 수 있을 겁니다. 성장 마인드셋은 미래를 향한 길을 당신에게 보여주며 항상 당신과 함께 할 테니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1분 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